저희 남편은 원래부터 고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본인이 그런 성격을 잘 숨기고 살아왔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혼 후에 결혼 초반을 지나자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어요.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도 그런 기미가 보였는데 제가 왜 그것을 그냥 넘어갔는지 저 자신이 원망스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제 남편은 얼마 전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첫 번째 기일에도 저에게 윽박을 질렀어요. 우리 엄마는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셨어요. 그 전에 아버지도 암으로 먼저 떠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었죠. 그런데 올해 엄마의 첫 번째 추도식이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저와 남편은 차를 타고 약속에 나갔어요. 여보야, 이제 곧 우리 엄마의 제사인데 벌써 1년이 지났어. 엄마의 첫 제사를 제대로 챙기고 싶어서 산소에 가서 음식도 좀 차리려고 하는데 혹시 당신도 같이 갈 수 있을까?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엄마가 있는 대로 둘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엄마를 산소에 함께 모시러 가자고 말했는데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내게 이런 말을 했어. 나한테 없이 이렇게 윽박을 치르는 게 뭐냐, 집안채도 없이 죽은 엄마가 멋지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가라고 한 적 없는데 또한 죽은 사람은 보지도 못해. 누가 보겠다고 내가 당신과 같이 가야 한다는 건 아니야? 진짜 작작 좀 해줘. 지금까지 계속 죽은 친정에 대해 뭐 해라 하는데 정말 쓸데없고 귀찮아. 계속 이러면 이혼 당할 줄 알아? 정말 진짜 좀 쓰다. 싫으면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남편이 싫어할 줄 알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반응하자 당황스러웠어요. 말이 막혀서요. 하지만 어이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아니야, 여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첫날 챙기는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야. 나 참 정말 기가 막혀서. 당신 진짜 내 생각보다 더 인성이 바닥이구나. 그리고 같이 가기 싫으면 그냥 안 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죽은 엄마니 뭐니 집안채도 안 남겼다는 말을 왜 하여? 당신 정말 말하는 게 문제 있는 거야? 말 다 했어? 아니야. 자꾸 말도 안 되는 욕을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한테 남길 재산 싹 날려먹고 가신 분한테 뭐가 좋다고 내가 찾아가냐고.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많이 쓰기 위해서 나는 길 위를 움직이는 중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뭐, 그게 꽤 그래서 소리를 좀 지르지 마. 지금 당장 소리 지르는 것 같지 않아. 부모님의 입장을 존중하고 돈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양. 사람을 비교하며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는 소리군. 그래서 우리가 약속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심하게 말을 나눴어. 몇 시간 후에 도착했을 때 내 기분은 상당히 상했어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갈 때 이제 끝이란 생각이 들었어. 이러한 남편과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느꼈어. 그래서 집에 돌아와 남편을 붙잡았어. 기다려. 방에 들어가지 말고 할 말이 있어? 뭐가 있어? 뭐라고? 그래, 한번 해봐.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남편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며 시비를 걸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이혼 소장과 서류를 찾아내었어요. 서류는 제가 숨겨놓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문서들을 남편 앞에 던지면서 말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이혼. 내가 먼저 준비했어. 자, 봐, 이혼 소장이 내가 갚아야 할 손해배상 소장이야. 참고로 손해배상은 내가 요구한 건 아니야.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게 좋을 걸. 제가 오히려 침착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자 남편은 어리둥절하면서 그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저에게 싹싹 빌며 울부짖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난 이런 게 있을 줄은 전혀 몰랐지? 내가... 여보, 부디 이혼 소송을 취소해 주세요.
이 소송만 취소한다면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날 살려주세요.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값에 사양하며 승진하고 돈을 벌어왔을 뿐인데 무사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저와 같은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혼 소송을 취소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일은 없겠죠. 한번 제대로 정신 차리세요. 제 앞에 주저앉아 싹싹 비는 남편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저 제 앞에 빌고 있는 꼴만 보이며 제게 골병만 주고 있는 것이었죠. 제 남편에게 복수를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남편은 원래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게로 윗사람들의 비를 원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쳐 승진도 빠르게 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소개로 만났을 때 제 기분을 어떻게든 잘 맞춰주던 분이었지요. 저 역시 남편의 본성을 모르고 속아버렸던 셈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할 때까지도 제 기분을 잘 맞춰 주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지방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 그렇게 대해가 더 스쳐가버렸어요. 자기네 부모님이 그렇게 부자라니 정말 얼마나 부자신가요? 우리 부모님이 그 지역 토박이라서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땅도 조금 있고 작은 공장을 운영 중이십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모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분야에서 성공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나면 용돈 같은 건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될 거예요. 진짜 최고예요. 용돈 안 들여도 되는 저렴하다. 아니, 거의 복권물을 뽑았다고나 할 만해 당신 착하다 줄만 알았더니 조건도 완벽한 여자였어요. 내가 이렇게 행운아라고 생각해? 그 당시에만 남편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까지는 가면을 쓰고 있던 것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제 남편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부모님의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부터 드러났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에 당시 혼자 계신 친정엄마가 사업을 이어서 해야 했죠. 그러던 중 어느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진영아. 오랜만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우리 공장을 폐쇄해야 할 것 같다고 해야겠어요. 그동안 엄마가 혼자 운영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럴 수 없었어요. 공장을 이대로 두면 지출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폐쇄하기로 했어요. 오빠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엄마, 그런 상황이었던 걸 몰랐어요. 제가 오빠가 더 가까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알아서 죄송해요. 아, 생각해보면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엄마를 도왔어야 하는데 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걸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해요. 죄송해요, 정말. 너와 오빠에게 물려주려고 평생 일궈온 산인데 엄마가 능력이 되셔야겠어요. 부족해서 이렇게 됐네요. 너희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될 일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엄마. 그런 소리 말라 하셔도 전 정말로 괜찮아요.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빚을 갚지 않고 공장 매각부터 하세요. 제 생각은 마시고 공장 매각에만 신경을 써주세요.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 친정에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아, 여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아빠의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아무래도 공장을 폐쇄하고 매각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동안 내가 좀 도와주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죄송하네요. 그래서요. 한동안 친정에 가다가 공장 매매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도와주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오빠도 바빠서 그러네요.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인상을 짓다 풀더니 이러했어요. 아이,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데 장모님이 사업을 망치셨단 거고요. 아, 그리고 그 아까운 것을 왜 팔아버리셨는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다시 일으켜야지. 장모님도 참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돈이 아깝다는 것을 모르시네요. 원래 공장은 거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거라 엄마 혼자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매매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폐업 시점을 잘 정해놓아서 다행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대출도 받고 늦게 결정하여 손실이 더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잘 되긴 뭘 그 큰 돈을 다 날리겠다고 하시는 건데, 아 그게요? 어떻게 잘 된 일이야. 당신이 오며 가며 그 공장을 다시 살릴 방법이 있나요? 찾아봐. 혹시 대출을 끼고 우리 앞으로 돌릴 방법도 있나 보고 이제 처지로 되었으면 완전히 아르겠네요. 그럼, 아니요. 난 그런 걸 책임지고 살 생각 안 하니까. 알아서 챙길 건 있으면 잘 챙겨서 가지고 와.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애 쓰시다가 이렇게 됐는데 애 쓰셨다고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알거든. 이 책임지기 싫다는 말을 너무 막 하지 마. 진짜 너무합니다. 당신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저와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짜증을 내며 발언을 계속했어요. 남편의 말은 매번 다시 이야기였죠. 돈이 많은 처지라서 좋은데 자신이 손해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결혼할 때 주변에 있던 저지르지 마세요. 저의 체면이 아니라 당신의 성의가 중요하잖아요. 어디 팔려서 어떻게 괜찮아지겠어요? 팔면 남길 돈이라도 많은가요? 적어도 먹여 살릴 가족이 있다면 좋겠네요. 굳이 내 체면까지 손상시키지 말아주세요. 당신 혼자 어려울 산은 아니에요. 어디 세상에도 엄마에게서는 도움거리를 찾을 수 없어. 끊임없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 솜씨꾼같이 최선을 다해요. 그런 소리 할 필요 없고요. 우리 친척의 재산이 당신의 명예와는 무슨 관계예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려면 하지 말아요. 아예 입 다물어 주세요. 저와 남편은 그런 시비로 시작됐어요. 주로 남편이 심오한 말로 말을 잘라 불행이 일어났죠. 결국 친척의 재산 분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봐도 의미 있는 게 없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차츰 저를 무시하고 툭하면 고압적으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변화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친정의 재산에 미련이 많이 남았나 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윗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우습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윗사람들에게 잘하는 만큼 아랫사람이 당연히 본인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친정이 돈이 많았을 때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윗사람 같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잘했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친정이 기울자 남편은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인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할까 봐요. 내 남편의 태도가 이렇게 변하게 된 건 나는 생각했어. 처음에는 조금씩 심해지더니 이제는 퇴근해서 집에 와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해. 야야, 여편 내가 남편이 술 마신다고 하면 술상을 바로 내놓아야지. 아, 퍼즐하는데 뭐 하냐. 진짜 집 안 꼿꼿 들어도 안 나오네. 당장 차려. 우리 엄마한테 너 그런 말투로 하면 정말 화가 날 걸. 남편은 이렇게 계속 나에게 말을 했어. 무례하고 무식한 행동이 있지만 나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였어. 그 변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화도 나지만 항의를 해도 남편은 들어주질 않았어. 아니, 당신 말이 뭔데?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어? 집안 돌아다니다가 당신이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집안에서 있기 싫어. 당신만 그런 줄 아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예 들어오지 말든지 해. 다주 뚫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줄 아나 봐. 돈만 털면 처가도 없는데
야, 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남편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거라는 거 알면 넙죽넙죽 알겠습니다 해야지. 그래야 내가 너랑 사는 이 있겠냐? 뭐 정말 너무한다. 나한테 이득 따지려고 결혼한 거야? 돈 보고 결혼한 거냐고.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가 되네. 어쨌든 당신 진짜 이제는 못하는 말이 없구나. 정말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 이렇게 남편과 저랑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전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남편은 본인의 그런 언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인식조차 부족한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을 줄은 몰라서 매일같이 놀라고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다시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공장 매매가 수월하지 않았지만 드디어 팔렸다는 소식이었어요. 큰 몇 개월 동안 공장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아서 엄마는 계속되는 지출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땅도 매매하셨어요. 결국 공장이 팔리게 되었지만 매매까지 걸린 시간 동안 유지비로 나간 돈이 많아서 손에 쥔 돈은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진영아, 공장은 다음 달에 넘기기로 했어. 공장을 정말 힘들게 팔기는 팔았는데 아이 너무 늦게 팔리는 바람에 땅 판동아지 다 유지비로 나가버렸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희 아빠랑 같이 너랑 오빠 주려고 했던 공장이랑 땅인데 엄마가 다 놓쳐버렸지? 뭐냐, 아이 너무 속상하다. 엄마 나한테 미안해 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는 그 공장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와 아빠가 일생을 바쳐서 모은 재산이 만약 제가 받게 된다면 그 돈에 대해 이전에 생각했어야 했겠죠. 이전에 엄마를 도와서 그 관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다시 생각해도 안타깝다는 마음도 없어요. 엄마는 마음은 알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미안해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아, 내 언니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엄마는 미안하지만 이제 엄마의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예요. 이제 연금을 받을 나이라서 너나 연니한테 도움을 요청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역시나 엄마의 생활비가 걱정되었어요.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남편에게 엄마에게 용돈을 매달 보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 우리한테 남길 돈도 없는 장모님한테 용돈까지 보내라고? 나는 줄 돈 없어. 요즘 세상에는 가족 간에도 기브앤테이야. 사실 남인 관계나다면 없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냐 생각 좀 해봐. 그리고 장남인 형님도 계시는데 그걸 왜 당신이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엄마 혼자 지내시는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할까 봐 그래? 아, 오빠도 엄마에게 용돈 줄 거래? 우리도 큰 돈 아니어도 꾸준히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 시댁에도 드리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건 결혼 초반에 협의했던 일이잖아. 당시엔 돈 많으니까 용돈 드리기로 합의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야?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돈 없는 척하다가도 책임지지 않을 생각이 없다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알지? 아니야. 결혼 초에는 상황이 달랐잖아. 지금은 아빠도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재산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인 건지. 당신은 그렇게 꽉 막힌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든 고려해 볼 수 있는 걸 알잖아.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말할 거야. 당신,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른 거지. 장모님은 원래 재산이 많았던 분인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우리 엄마는 상황이 다르겠지? 어쨌든 나는 장모님에게 줄 돈은 없어. 정말 화가 나서 남편과 소리를 쳤지만 대화가 정상적으로 되기 힘들었어. 그래서 결국 나는 엄마에게 몰래 적은 돈이라도 보내드리게 되었어. 친정 엄마에게 용돈을.
몰래 보내야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도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에게 잘해주더니 저희 친가가 기울고 나서는 저에게 아주 쌀쌀하게 대했어요. 남편을 통해 모든 소식을 전해들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공장이 팔리고 나자 이제는 저를 아주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보내는 용돈 사건으로 남편과 크게 싸운 뒤에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공장에 가서까지 난리를 쳤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매입한 공장은 다음 달부터 매입한 사람에게 넘어가기로 되어 있어서 이번 달까지는 아직 엄마가 소유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장 안에 남아있는 짐을 꺼내는 중이었어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였기 때문에 공장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는데 그 태극기들이 아직까지 공장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친척 상황을 알고 나서 친척 공장에 들이닥쳤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공장에 남아있던 태극기를 보더니 미친 듯이 다 떼어서 공장 앞마당에 짓고 보란듯이 불에 태웠대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나온 친정 엄마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대요. 이딴 애국할 시간에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을 생각이나 하지 마. 너희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잡아먹게 생겼어.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뭐 그렇게 잘난 것도 많아서 되면서 우리 아들한테 대들고개 캔 태극기 걸고 애국하는 척하지 말아야 했는데 교육이나 똑바로 해요. 저는 엄마를 통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큰 충격에 빠졌어요. 시어머니가 남편보다 무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아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전 일부러 시어머니를 자주 만나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너무나 열이 받아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공장 CCTV가 아직 있지 않아. 아직 진행 중이라 도둑이 들 거라 생각해서 CCTV 해지를 아직 안 했다면서 거기에 찍힌 시어머니 영상 좀 보내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지요. 진영아, 솔직히 엄마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 돈이나 왕래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런 행동을 하실 줄은 몰랐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 공장을 넘기기로 한 다음 달까지는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CCTV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럼 저는 CCTV에 찍힌 태극기를 훼손하는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서 출두 명령이 내려오자 시댁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쫓아와서 저에게 소리를 쳤어요. 야, 내가 뭐 경찰에 신고했지만 꾸니까 확실히 하려고 공장에 다녀온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생긴 일인데 뭐 나를 신고해 나체어가 없어서 당 취사 안에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 일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열심히 안 해. 어차피 무협의 처분될 건데 괜히 힘들게 경찰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있어? 지금 당장 취소해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빠졌어요. 차에서 저와 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은 친가의 가세가 기울었다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와는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화가 나면 마음대로 남의 공장 부지에 가서 태극기를 불태워버리는 행동까지 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정말 무식하고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당신은 뭘 꾸진 거예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생각해? 태극기를 훼손한 것은 중범죄야. 어머니는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제 말대로라면 얼마 후 어머니가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할 거고 태극기 손상과 모욕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해요. 처벌이 내려지고 나서야 어머니와 어머니의 남편은 조용해졌어요. 나는 그들을 향해 생각했어요. 당당하게 말했죠. 다시는 우리 엄마의 공장이나 집 근처에 가서 폐악질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제가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공장도 수월하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진영아, 진정하고 잘 들어. 엄마가 아이래?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어. 오빠한테는 이미 다 말했지만 치료비는 집을 은행에 넘기고 영모기지론으로 매달 받을 거야. 너무 놀라지 말고 조만간 엄마를 만나러 와주세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큰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는 저를 보더니 자신의 걱정은 하지 않고 암치료 비용이 부족해서 은행에 집을 넘기게 되었다고 하면서 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 한 채라도 너와 내 오빠를 위해 남겨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몰라서 결국 너에게 주고 갈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네. 엄마가 정말로 미안하다며 울면서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몸부터 챙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엄마는 몸부터 챙겨야지. 그런 생각을 왜 해요? 내가 걱정하지 말고 미안하다고만.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은 엄마 몸이 나을 생각만 해요. 내가 자주 보러 올 테니까. 저는 혼자 남은 엄마가 암 투병까지 하시게 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남편은 친정엄마 병문안을 가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병문안 가자고 하면 일이 바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겨우겨우 한두 번 갔기는 했는데 그마저도 뭐 참 불성실한 태도로 병문안을 했어요. 엄마가 말을 꺼는데도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고 얼른 가고 싶은 표정으로 입 꾹 다물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이왕 간 거 기분 좋게 뵙고 가면 안 돼.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거냐 말이에요. 중학생애도 아니고 아픈 장모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해? 아이 어쨌든 오긴 했잖아. 안 간다고 하는 거 당신이 붙잡아서. 데리고 왔다면 되겠지? 아니, 나는 뭐. 장모님의 병든 태도까지 한 소리를 들어야 해. 결국 엄마의 병문안을 와서도 남편과 싸우게 되었거든. 남편의 기본적인 태도가 좋지 않았지만 엄마가 암에 걸린 이유 중에 시어머니가 준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의 태도가 더 기분이 나빴어. 한두 번 같이 왔다가 매번 싸워서 그 이후엔 혼자서 엄마의 병을 챙겼어. 진영아, 혹시 엄마가 먼저 떠나면 내가 행복해져야 할 텐데 엄마는 큰 걱정이야. 사위를 하는 것 보니까 내가 많이 상하겠다. 사위가 너무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야. 엄마는 종종 이렇게 제 걱정을 했었어. 나는 엄마를 안심시켜 드리고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은 다 보는 눈이 있으셔서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전 그게 내내 죄송했어요. 엄마가 아프다니 안타깝고 죽겠는데 내가 걱정을 끼쳤으니까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엄마께서도 어느 정도 제 입장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는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부모님 둘 다 보내고 나니 서로 계우를 치를 때도 남편은 거의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지막까지도 나와 남편 사이를 걱정하던 엄마가 떠올라서 난 더 서러웠어요. 그 이후로 그 한을 마음속에 품고 다음에는 엄마의 첫 끼에 산소를 같이 가자고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말했더니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소문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이혼과 손해배상 서류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혼 소장은 제가 제기한 건 맞지만 손해배상 소장은 조금 다른데요. 손해배상은 남편이 회사에서 맡았던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긴 수십 명의 집단 소송이었죠. 기울게 된 이후 남편의 태도가 변했고 그래야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 시간 동안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가공식품 회사를 다니며 상급자들을 비판하고 정치적인 활동도 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왔죠. 저는 남편이 부장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집에서 부하 직원들과 통화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괜찮다라고 말하신 대로
그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을 섭취하면 즉시 체중 감소와 건강 개선이 일어난다는 것을 홍보하고 직접 체험한 경험을 포함한 이야기를 써서 홍보하라고 권하고 싶다. 요즘 다이어트 보조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아줌마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좋아한다고 해서요. 또한 원재료는 제일 저렴한 것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 신선한 것을 사용하게 되면 원가가 상승해 제품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 폐기 직전 상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신은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나요? 다른 회사 경험이 있나요? 잘 알지 못하신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고 남편에게도 이러한 대접을 말씀드렸는데요. 남편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했는데 회사에서 처음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요즘 다이어트 보조제가 유행이기에 남편의 회사에서도 해당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판매하는 보조제를 과도하게 홍보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이런 대규모 홍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판매 직원들을 교육하고 유명하지 않은 매체들의 광고를 내도록 하고 또한 품질이 좋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남편의 통화를 녹음하고 서류를 몰래 찍어두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언젠가 이것들이 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에 제 남편의 회사에서 다이어트 보조제가 판매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곧 승진할 것이라며 소란을 피우더라고요. 실제로 다이어트 보조제가 잘 팔려서 남편은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남편은 부하 직원들을 집에 불러 모아서요. 술을 마시면서 너무 말을 심하게 한다거나 하면 안 좋아 보일 정도예요. 얘야, 내가 말했잖아. 내 말대로만 하면 돼. 그래, 인생 선배의 조언은 잘 기억해야 해. 너희보다 내가 훨씬 더 선배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도 내처럼 될 수 있어? 아, 선배님처럼 된다면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비용을 줄이는 걸로 다이어트 보조제를 만드신 선배님이 이혼이 많이 남는다고 이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그걸 아직도 모르는 거야? 원가를 줄인다는 거 알아? 몰라. 어차피 가리 약으로 만들 거니까 누가 원료에 신경 쓰겠어? 그러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사용할 만한 원료를 사면 비용이 줄어들어. 그게 말야. 알지 못하면 너희도 기억해두고 그래야 내처럼 되지. 쭉쭉 승진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남편이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는 것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팔려나가던 다이어트 보조제는 얼마 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그 보조제를 복용한 후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러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통화로 짜증을 내면서 회사 사람에게 말했어요. 아이씨, 보안팀 뭐 합니까? 내일부터 그 사람들 못 나오게 막으세요. 회사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뉴스에도 나가면 큰일 난다고 해요. 경영팀에서 보상안을 만드는 중이니까 잘 달래서 보내든 겁을 줘서 보내든 하여간 시위 못 나오게 하세요. 그러라고 월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정당하게 신고하고 시위하러 나온 사람들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결국 남편의 회사는 시위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죠. 남편이 꼼짝 못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갔어요. 남편의 눈을 피하려면 남편이 일하는 시간에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회사 앞에는 시위용 피켓을 든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었어요. 시위도 생각보다 본격적이었고 그만큼 피해자가 많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위자들은 확성기와 소형 트럭까지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위하러 나온 분들에게 사정을 물어보았죠. 혹시 시위 내용이 어떤지도요.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부작용 관련해서 물어봐도 되나요? 궁금해서요.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쓴 다음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서요. 이런 게 멀쩡해서요. 이거 먹기 전에는? 그러더니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어요.
한 달 넘게 낫지 않아서 소비자보호원에 항의하고 신고도 했는데 이거 구입할 때는 고혈압약을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 약은 혈압 낮춰주면서도 몸에 해롭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이걸로 몇 주 동안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병원에 실렸어요. 저는 허위 광고로 속았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제품을 계속해서 복용했을 경우 생명이 위험에 처할 뻔했어요. 이 제품을 섭취한 후 소화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한 달 동안 병원에 다녔습니다. 병원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하여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의심하는 유일한 원인은 이것뿐이어서 성분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면 회사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는 개인의 항의에 반응하지 않아서 남편이 이 다이어트 보조제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노력했어요. 계속해서 모은 증거가 있어서 시위에 참여한 분들을 설득하여 더 명확한 증거를 얻고 싶습니다. 함께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의했어요. 그래, 갑작스럽다지만 제게 다이어트 보조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정말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남편이 회사 관계자였다. 같이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있으시면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어마어마해요.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소송해야 완전히 이길 수 있겠죠. 오늘 꿈에서 좋은 예감이 가득했던 것은 귀하는 만나려고 그랬던 걸까요? 보니 그들은 제 들어갈 증거를 보더니 즉시 함께할 의향을 표시했어요. 알고 보니 시위에 참여한 일부 대표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대요. 그래서 수십 명씩 묶어서 단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죠.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모일 수 있어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이어트 보조제의 성분을 분석 의뢰했는데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었고 홍보된 것에 비해 성분이 부족한 보조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녹음과 서류 증거, 그리고 성분 분석 증거로 완전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그동안 준비한 소송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손이 발이 되도록 도와주었죠. 여보, 나이 소송이 진행되면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도 나 때문에 소송에 들어간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지도 몰라. 따라서 이것만은 피하길 바란다. 당신도 남편이 감옥에 가거나 빚에 빠질 수는 없어. 가능한 한 줄거리를 요약하겠습니다. 부탁이 있으면 부디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취소해 주세요.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잘 해드릴게요. 나는 당신처럼 강약약강한 비겁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은 당신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속 직원을 무시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주세요. 이혼을 미뤄두었던 이유는 소송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마자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하자고 합시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여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고 해도 전부 필요 없어. 당신은 앞으로 강한 사람에게 갔다가 열심히 손 비비면서 살아남아 봐. 이제까지 그래왔잖아. 물론 과연 이번에도 그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편이 아무리 빌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러다가 다이어트 보조제 피해에 대한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당연히 해고되었어요. 그 후 소송을 한 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제게 위로와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제대로 정의를 구현했네요. 저희는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고 담당자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가져온 증거가 없었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언니의 남편이었다니 정말 놀랍죠. 언니도 정말 힘든 일이셨겠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셨겠죠.
저희는 언니 덕분에 승소했지만 언니도 마지막까지 힘내서 이혼 소송을 순수하게 해내셨다면 정말 바랄 게 없겠어요. 언제든 필요하면 부르시고 정말 감사해요.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힘내서 이번 소송처럼 시원하게 웃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로 마무리되었고 그 직후 시어머니가 나에게 와서 따질 때가 있었어요. 너 소송 거닌 거라면서 너 때문에 내 아들이 회사에서 해고되었단다. 이게 너를 낫게 뜨게 할 거야? 아직도 내 아들은 이 집에서 살고 있어? 너 당장 이렇게 이응내지 않다면 집에서 나가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이유가 있어서 집을 나가고 싶어요. 신혼집을 마련할 때 거의 모든 돈을 제 친가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결혼 전에 제가 소유한 재산입니다. 편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과 별거하기로 결정했고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왜 저를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그 죄를 받은 거예요. 이건 바로 말해야 해요. 그게 진짜 내가 한 일이거나 뭐 그런 일이라면 타악을 데려야겠지요. 저는 소송을 걸었다는 것을 알아야 했는데 아내는 그런 짓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면 마음이 너무 상하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법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맞던가요? 아, 어차피 내를 아내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곧 어머님이 아들의 아내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혼 소송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집에서 나가 주셔야겠어요. 그 후에는 시어머니를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종종 연락해 빌지만 제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보, 이게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돈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진짜 죽겠어요.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게요. 당신과 이혼하면 진짜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척하며 용서해 주세요. 시끄러워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용서를 빌기에 충분한 기회를 주었어요. 정말로 용서를 빌어야 하는 때인데 빌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시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엄마의 장례식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 엄마는 끝까지 나와 당신을 걱정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증조부터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리고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나눌 거야. 그렇게 알아. 나는 이제 당신을 차단할 거야. 전 그렇게 속에 맺혀있던 한을 풀었고 남편을 차단했어요. 그 후로 이혼 소송은 좀 더 수월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범한 불법 건강보조제 제조 혐의로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혼 소송도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의 양육비는 물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사실상 빈털터리의 손해배상으로 인해 빚쟁이가 되었어요. 얼마나 속았다는 건 잘 몰라요. 이제는 부모님께서 계신 지방으로 내려와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어요. 옆 동네에는 오빠가 살고 있어서 가끔 오빠의 도움도 받고 있어요. 우리 오빠는 아직 노력이네요. 이혼 후에 받은 돈으로 지방에 집을 마련했는데 작은 집이지만 아이와 함께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작에 이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완벽한 이혼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동안 무시당하며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어렵고 아픈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가 하늘에 계셨다면 제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아마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이혼 소식에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잘했다고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야 마음 편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남편 덕분에 또 그런 이상한 사람에게 붙들릴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만큼 전화위복이 된 느낌이에요. 부모님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실 테니까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매일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